네, 안녕하세요. 스템 생각 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4차 시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나타내기라는 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앞서 전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포물선 운동을 물리에서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포물선 운동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서 터틀 모듈을 활용해서 터틀 그래픽스, 즉 터틀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화면처럼 2차원의 다양한 도형이나 물체의 운동을 실제 그래픽으로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금은 어려운 과제를 줄 건데요. 앞서 배웠던 물리에서 포물선 운동을 해석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는 두 가지를 접목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야구 경기에서 야구공을 타자가 쳤을 때 공의 궤적이 이렇게 되는 것이 포물선 운동의 하나 예가 되겠죠. 공기 저항은 무시할 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의 속력이 V라고 하고 처음 발사되는 지면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수평 성분의 속도는 V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수직 성분의 속도는 V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평으로는 공의 궤적이 어떤 운동을 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수평으로는 공의 궤적이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예,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수직으로는 항상 중력 가속도를 아래쪽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 속도의 초기 성분은 v 코사인 세타로 계속 일정할 것이고 수직 성분의 속도는 초기 속도가 v 사인 세타로 중력 가속도를 아래쪽으로 받아서 속력이 아래쪽으로 가속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면 터틀 그래픽에서 앞서 배웠던 시간의 흐름을 폴문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X축 좌표를 어떤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Y축의 좌표도 어떤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면 이 궤적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이 이제 과제는, 어, 손으로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과제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여기 속력이 일정합니다. 초기 속력이 일정할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초기 발사 각도입니다. 초기 발사 각도, 선생님이 여기서 세타라고 두었죠.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발사 각도를 세타를 찾을 때 교수님께서는 아마 물리에서는 이론적으로 이제 사인 함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가장 수평 이동 거리를 직접 함수로 나타낸 다음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금은 반복되는 작업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컴퓨터 작업의 장점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초기 발사 각도를 다양하게, 이제 각도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것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속적으로 그려서 실제 몇 도가 되었을 때 가장 발사 수평 도달 거리가 뭘까, 맞죠? 이것을 직접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려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해결한 프로그래밍을 직접 그래픽스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과제를 해결 잘 되었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제 주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포물선 운동 하나는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밖에서 나가서 선생님도 그 파이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자, 파이썬이 바탕화면에 IDL이 통합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을 실행하고, 자, 이제 쉘 창은, 자,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바로바로 이제 입력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조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메모장, new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쭉 한 다음에 한 번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입력해 볼게요. 자, 처음에 터틀 모듈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터틀 모듈을 도입하겠습니다. import 터틀, 터틀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터틀을 이제 거북이를 부를 때, 화살표를 부를 때 매번 터틀이라고 이름을 쓰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t라는 이제 변수를 터틀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터틀 모듈에서 왔기 때문에 터틀이라고 뒤에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좌표 평면을 이제 스크린에서 터틀이 다닐 수 있는 좌표 평면을 설정하겠습니다. 스크린, 그리고 스크린의 크기는 스크린 셋업, 가로는 200픽셀, 세로는 800픽셀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크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런에서 런 모듈, 자, 세이브는 우리가 이름을 스템 생각교실 과제, 그리고 뒤에 여기 언더바를 붙이고 이름을 쓰면 됩니다. 최재혁. 자, 한번 실행을 하면 자, 크기가 매우 크네요. 맞죠? 생각보다는 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자, 그래픽스를 다시 닫고 그러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800하고 4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이 정도가 되었네요. 맞죠? 선생님 모니터의 픽셀이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800픽셀과 400픽셀만 해도 화면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크게 할게요. 1000하고 600. 자, 여기서 런 모듈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항상 이제 중앙에서 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0픽셀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픽셀 맞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픽셀. 그래 다시 말하면 네, 여기 점이 처음 출발 0,0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전체 길이가 1000픽셀이면 여기 좌표가 500,0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600이죠. 세로가 600이니까 여기 좌표는 0,300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5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이동시킬 수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좌표 평면이 설정이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거북이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이동을 시켜서 포물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먼저 주석을 달고 하나 정하겠습니다. 초기 속력은 뭐 한 80, 그리고 초기 발사 각도를
30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이동하는 포물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삼각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그리고 포물선 운동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하고 뭐 파이 값 등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매스 모듈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듈을 하나 더 도입을 하겠습니다. 네, import 매스 모듈을 도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제 네, 일단 초기 각도는 30이라 둘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예, 그래서 X축도 이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고 Y축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데 한번 배운 걸 복습해 볼게요. 자, X축은 포물선 운동에서 이제 함수로 나타내면 X는 초기 발사각도가 V면 V 코사인 30도 맞죠? 그리고 T 시간 T 여기가 되겠죠. Y는 어떻게 돼요? V sin 30도 곱하기 T V0T 빼기 2분의 1 GT입니다. GT 제곱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G는 선생님이 9.8이지만 G표면 근처에서 대략적으로 10이라고 쉽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를 보고 그대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반복되는 t, 여기서 라지 t를 두는 것은 이미 t의 변수는 터트를 써버렸죠. 그래서 이제 라지 t라고 두고 in range 한 100 정도까지 해볼게요. 100초까지. 자, 그리고 이제 땡땡을 붙이면 자동적으로 요 한 탭이 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탭이 띄워진 명령어만 요 폴문 안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v 곱하기 코사인은 매스 점 코사인 그렇죠. 그리고 안에 라디안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스 점 파이 3.14 곱하고 초기 발사 각도가 30이라 했으니 30 나누기 180 맞죠. 그리고 곱하기 시간 t. 자, y는 v 곱하기 똑같이 매스 사인 그리고 매스 점 파이 곱하기 30 나누기 180 그리고 닫고 t 빼기 2분의 1 곱하기 g는 10이라 두고요. 곱하기 t 곱하기 t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goto x, y로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간이 1, 2, 3, 4 이렇게 초록 흘러가겠죠. 그때마다 x좌표, y좌표가 다르게 정해지죠. 그리고 그때마다 거북이는 이 x축, y축 합 좌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궤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다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포물선 궤도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시간이 매우 많이 좀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초까지만. 자, 그리고 초기 속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쌤이 30으로 넣었네요. 80 넣어 볼게요. 자, 80으로 넣으면 아무래도 궤적이 좀 더 크겠죠. 발사 속도가 빠르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크기에 적절하게 이 그래프가 나오게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한 50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도 좀 기네요. 맞죠? 시간을 조금 더 한 5초까지만 줄여볼게요. 이건 가다 멈추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약간 이렇게 1초, 2초 가니까 궤적이 이렇게 직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좀 부드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자, 처음 시작은 0, 그리고 끝은 5. 이제 랭지 함수에 이제 원래 완성된 형태를 다 써주면 됩니다. 이때 뒤에 증가하는 범위를 0.1초마다 증가해라. 이러면 0, 0.1, 0.2, 0.3 해서 여기에 4.9까지 입력이 될 겁니다. 근데 5초가 조금 짧았으니까 한 8초, 한 7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뒤에 정수만 되네요. 예, 여기서 정수만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포물선을 조금 더 크게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는데,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이제 반복되는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죠. 궤적만 정해지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초기 발사 각도가 몇 도일 때, 초기 속력은 일정하게 두셔야 됩니다. 야는 이 초기 속력은 바뀌지 말고요. 초기 발사 각도를 다양하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다양하게 나올 건데, 어, 이걸 지우고. 그때 이제 언제 이제 발사 각도를 몇 도로 했을 때 가장 옆으로 수평으로 많이 갔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뭐 1도마다 초기 발사 각도를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쭉 이거를 다 복사하고 넣을 수도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를 뭐 1도, 2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마도 뭔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맞죠? 여기서 이게 좀 이상하네. 예, 방금 바뀌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기본 형태를 이용해서 다양한 초기 발사 각도를 이제 바꾸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각도를 또 폴문으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왕이면 이 좌표 축도 처음에 이제 그려줄 수 있겠죠. 거북이가 처음 이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일로 갔다가 펜을 들고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가면 좌표 축도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좌표 축을 그린 다음에 거북이가 다양한 각도로 날아가는 것을 비교하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발사 각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집에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서 다음 수업 때 한번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